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월요일의 정치토론, 정치토크. 오늘은 강김토론, 김강토론 이렇게 되겠네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뉴스쇼 스튜디오에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그동안 전화 인터뷰로는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아마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는 얼굴로 처음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구로을, 예, 서울 구로을 출마를 결심하셨죠. 예, 공천 받고 지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셨죠. 어제 그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전 청와대 실장이 전략공천 확정됐더라고요. 예, 강 의원님, 네. 오늘 김 의원님 처음 나오셨고 윤건영 실장은 저희랑 인터뷰를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나오셨어요. 그 얘기부터 잠깐 좀 여쭈면 어떨까요? 네. 심정이 어떠십니까? 윤건영 후보는 자타공인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고 지난 3년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의 실무 총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윤건영 후보가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정말로 그 큰 성과가 있었고 국민들 먹고 사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라고 아마 그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구로울 주민에게 심판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구로 이제 발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피차 서로 처음 왔으니까요. 피차 처음. 예, 그래서 구로 발전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떠한 전략을 갖고 실천할 거냐 놓고서 이제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3선이고 윤건영 실장이 선거에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걸 갖고서 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서로 간에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의 그 성과를 놓고 구로 주민에게 심판받고 구로 발전 그 비전을 갖고 심판받는 깨끗하고 멋진 승부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로을은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어떤 평가전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 대 김용태, 김용태 대 윤건영. 예, 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윤건영 전 실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종로하고 구로을에서 그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의 국정 성과에 대한 평가를 국민에게 심판받는 이 대표적인 지역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멋지고 그 당당하게 승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용태 의원 오늘 뉴스쇼 정치 토론에 함께해 주셨는데 우선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강훈식 의원님. 네. 코로나 평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금 여야의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국민청원이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에 140만 명이 지금 서명을 한 상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에도 이건 조금 늦게 시작했죠.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마 제 정확하게 이걸 보진 않았는데 탄핵 촉구가 130만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 응원한다는 게 한 100만, 110만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100만 넘어섰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 지금 이 엇갈리는 핵심은 요거더라고요. 평가가 엇갈리는 핵심은 중국인 입국 금지. 그거 왜 안 시키느냐? 지금 시켜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요게 지금 상반되던데 어떤 부분?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국인 입국 금지가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불필요하다. 전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불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첫 번째는 2월 4일 이후에 우리가 중국인 특별 입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통로도 다르고 중국인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월 4일 이후에는 그래서 어젠가요? 그 중국인 유학생 한 명이 강원도에 생겼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인 자체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래 중국에서 들어오던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다가 지금 1,000명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입국을 강화하니까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중국 가고 들어오고 나올 때 같이 상반된 조건들을 치환시킬 수 있거든요. 즉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를 좀 더 입국 제한에 대해서 용이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적 효과가 물론 초반에 만약에 이 논의를 했다라면 예, 저는 예. 그 논의에 대한 뭐 정치적 쟁점이나 논의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 논쟁이냐 이렇게 어. 보면은 불필요한 논쟁 아니냐 이런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불필요한 얘기다. 김용태 의원님.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이고요. 지금 중국인 이 입국 금지는 무의미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허. 다만 뭐 아쉽죠. 뭐 우리 영화 우리 국민들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 컨테이전에서 예, 예. 그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 죽는 것보다 과잉 대응으로 비난받겠다라고 하는 참 그것을 사태 초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미 좀 늦었고요. 지금 이 출입 이 논란 이런 거는 지금 무의미합니다. 특히 앞으로 열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예. 열흘 동안은 예. 뭐 대한민국을 정말 꽁꽁 얼린다는 각오로 사회적 격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이 사회적 격리에 정부가 아무리 촉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예. 이미 지난 얘기들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잘했나 못했나 예, 이런 거 예. 따질 때가 아니고요. 아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따지고 계시지 않아요? 김용태 의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아니, 않아요? 이미 이제 당은?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요. 앞으로 예, 이 예. 열흘 동안은 정치적 논쟁 그치고 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 정신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정치권이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뭐 청와대 게시판에 예. 뭐 탄핵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네. 중국인 출입 금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니 이런 논쟁은 이미 이제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드리는데 이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격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예. 독려하고 그분들의 불편을 예. 감수해달라고 읍소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용태 의원님, 좀 사실 당의 입장하고 김용태 의원 입장이 정확히 같은지 제가 모르겠는데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하자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 의견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김용태 의원은 좀 다른 생각이세요? 그것도 사후에 합시다. 지금 뭐 장관 잘했다 못했다. 제가 여기서 당연히 못했다고 얘기하지 잘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경주정에 말을 갈아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미 예. 늦었습니다. 그것도. 따라서 박능호 장관이 이 사태를 총괄하는 건 맞는데 다만 하나 제안 드릴 게 꼭 예. 제가 대통령한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능호 장관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다음에 지금 대구 내려가 있는 의학 전문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총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의학 전문가가 이 사태를 총괄 평가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제너럴 서전. 네. 국가적으로 이런 소위 의학적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 전문가가 사태를 평가하고 알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그거 조치를 하나는 취해줘야 꼭 좀 건의를 하고 싶다. 강훈식 의원님이 뭐 사실 상당 부분 지금 통하는 것도 있는 거고 김용태 의원 말씀은. 김용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그 여야 정당 대표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회담이 있었고 제가 그 비공개 자리에 배석했었습니다만 대통령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평가하고 복귀하는 문제는 좀 추후에 논의를 합시다. 평가 나중에 이렇게 하자. 뭐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급한 불부터 야당의 끄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저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적으로 같이 이게 오히려 좀 저런 기운들을 모아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능우 장관의 경우는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 전문가가 전면에 서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예. 책임질 수 있는 구조에서 예. 일하자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국민 여러분께도 저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는 스스로가 좀 이 상황들을 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은 지금 김용태 의원 의견은 미래통합당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범투본 집회 있잖아요.
요거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안 되죠.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그분들 예. 주장하시는 내용과 심정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어. 제가 어제 진짜 충격받은 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가 예.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당하자 어제 예배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예배 형식의 집회가 어제 또 있었죠. 그렇죠. 지금 대형 교회들 앞장서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예. 그 예배를 본다는 게 정말 적절한 일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들 이 시민의식 발휘해서 사회적 격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판입니다. 그 얘기를 좀 당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요 얘기도 그렇고 아까 그 뭐 저 나중에 평가는 좀 나중에 하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 우리 지금 당도 예. 그 정부 잘못했던 거 지적 뭐 예전에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뭐 다만 그 일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거는 이제 지적을 해야 되겠죠. 자, 과거에 대한 지적보다는 현재 어떠했던 것들이 미진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그 전문가 집단이 이런 발표를 했죠. 이 중증 환자들 예. 다른 타도 지역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예, 예. 강제하겠다. 정부 잘했습니다. 어.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죠. 지금 예, 대구는 예. 대구 경북은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아비규환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네. 야당은 독려하고 만약에 그런 결정들이 나온다면 예.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강훈식 의원님 오늘은 뭐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부딪힐 게 없으신 것 같네요.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럼요. 그리고 초당적인 저런 말씀을 야당의 중진께서 해주시니까 예. 저희가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더 엄중하게 대응했다고 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데 아마 여기서부터 나올 이야기는 두 분이 조금 의견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총선 얘기입니다. 총선에서의 그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문제, 위성정당 만드는 문제. 강훈식 의원님, 민주당 실세 마포회동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의원, 홍영포 의원, 김종민 의원이 함께 어디 식당에서 만나서 비례 위성정당 만드는 걸로 결론 내렸다. 이거 이제 중앙일보 보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 주세요. 근데 본인들은 다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리고 제가 그날이 수석 대변인 된 첫날이라서 오히려 본인들께 뭐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뭐 이인영 대표도 또 윤호중 사무총장도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기자가 뭘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들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냥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미래한국당, 야당의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여당의 대응 조치가 무엇이냐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7석, 그러니까 비례의 경우에 많이 얻어야 예. 7개, 그리고 작게는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끼리의 대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 저런 대안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논의된 것이 보도가 된 것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게 그게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어떻게 있어서는 될 것 같으세요? 본인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죠. 지금 아무래도. 그리고 지난 주말에 연합정당 제안이 시민사회단체부터로 왔는데요. 예, 예. 그것의 관계들을 어떻게 정립할 건지는 이후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른바 위성정당, 소위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은 없다가 지금까지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위성정당은 지켜보자입니까?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연합정당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김영태 의원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정치가 무슨 공자 말씀이냐, 필요하다면 만들자라고 했던 말씀,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 저분들이 하도 미래통합당, 미성정당 만든다고 하면서 공격해오면서 본인들은 절대 안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1925는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이제 정치 현실이니까 아마 저쪽도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 우리 미래통합당이 맞다 그러다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투 속에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저는 느낌이 드는데요. 강훈식 의원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우리 그렇게 욕하더니 결국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 말씀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 의원님 답 주시죠. 네, 아니 실제로 우리 당도 지금 입장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몇몇 의원들은 이미 부정적인 그 위성정당으로서의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김혜영 최고라든지 예, 이런 분들은 예. 밝혔고 예. 또 다만 지금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강력한 지지자들의 요청들에 대해서 예. 이 당이 무엇을 할 거냐 그냥 예. 우리는 원한대로만 유지할 거냐에 대한 쟁점과 토론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입장을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당을 만드는 형태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것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강훈식 저는 의원님?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적절하지 네. 않다. 그게 뭐 시민당이든 뭐 무슨 모양을 그 연합정당에 만드는 대해서는 당이든. 연합정당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연합정당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례당 그러니까 저희가 비례 지지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건 20% 이상은 의미가 없거든요. 정당 지지에서. 예, 예. 그럼 나머지 20%를 그냥 다 사표화 시킬 거냐. 민주당을 지지하라고 하고 이 부분은 저는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된다. 차라리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지지해라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왜냐하면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 폐지라고 하고 예. 또 뭐 심지어 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거론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20%의 그러니까 비례대표 지지층들을 예. 그냥 사표시킬 거냐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알려줄 거냐에 대한 과제들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의 본질보다는 선거 예. 전략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저는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무소속 누가 만들든 혹은 시민들이 만들어서 알아서 지지를 하든 어쨌든 민주당이 비례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비례는 중요한 내야 거- 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은 내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으로 민주당 지지합니다 하면서 다른 세력들이 뭐 시민사회든 뭐 무소속이든 누가 만들든지 안 만들지 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요게 이제 민주당도 안 내야 한다. 만들면은 저희가 똑같아지는 거죠. 아, 내야 한다. 예, 저는 이제 어. 비례대표를 안 내면은 똑같아지기 그 때문에 내면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선거적 전략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은 당당하게 민주당의 이름으로 비례 후보를 내고 내야 한다. 예, 그리고 나머지 문제의 퍼센테이지가 사표되는 어.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야 네, 한다 네. 쪽 의견. 김용태 의원 지금 살짝 미소를 띄우셨어요. 구차한 얘기에 굳이 말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예. 끝. 예. 와, 이게 비례 정당 이야기 뭐 이런 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엄청나게 문자로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대상들이 속속 나오면서 뭐 이혜훈 의원, 민경욱 의원 이런 분들 이른바 당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탈락을 했어요. 결과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죠.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서럽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분들 반발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만 공관위가 이 뼈를 깎는 보수의 자기욕심 그리고 통합이라는 예. 국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뭐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뭐 당사자들한테 뭐 화내지 마시라 반발하지 마시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다만 이렇게 호소할 뿐이죠. 지금은 그 작은 차이를 돕고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우리가 국민한테 받은 명령 문재인 정권 심판하라 그리고 그 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수부터 자기 희생을 통한 혁신과 통합하라 이 명령을 수행해 나가야 할 때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김종인 전 의원, 김종인 전 대표를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려다가 공동선대위원장 황교안, 유승민,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라고 하니까 김종인 의원이 전 의원이 그거 안 한다. 불발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 없고 그 민주당은 미리 선대위를 꾸려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예. 우리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이 인적 혁신을 위한 이 공천 작업, 이 통합을 위한 이 공천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선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거 방식으로는 당연히 선대위를 꾸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뭐 완전히 비상 상황이고 초유의 상황을 맞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선대위를 아직 지금 완성 안 된 거예요? 이 선대위를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 얘기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예. 이제 완료해서 발표한 상황은 아니고 이제 아하.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예,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거는 예. 국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보수가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그 통합을 했다.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 작업 선결 과제를 먼저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뉴스쇼에 처음 인사를 하시는 날에 강훈식 의원은 끝인사를 하시게 네네. 됐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잠깐 언급하셨죠. 민주당의 새로운 수석 대변인이 되신 거죠. 네네네. 와, 그래서 이제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시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렇게 고정으로 나오시기는 쉽지 않아져서 죄송합니다. 진짜 네, 정이 네. 많이 들었는데 강훈식 네, 저도 한 의원님. 1년 좀 안 되게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에 나와서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아닙니다. 임해 주셨는데 네. 끝인사 한번 하시죠. 아, 네. 저 일단 김용태 의원님이 오셔갖고 너무 더 품격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저는 방송으로서도 다행이라고 보고요. 예. 김현정 뉴스쇼에서 들었어요라고 하는 지역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유권자가 아닌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석 대변인 초선으로 맡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예. 맡아서 마음도 무겁고 또 지금처럼 어려울 때 맡아서 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말 하던데요. 모든 위기는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더 크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더 네. 어려운 분들이 큰 위기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예. 엄중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응원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뭐 응원의 한 말씀 주세요. 이제 뭐 선배로서 당연히 덕담해야죠. 이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민주당 이겨라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최선 다하시라 응원의 말씀 훈훈하게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수석 대변인님 그동안 고생 네,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김용태 의원님도 오늘 어려운 걸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